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손익 따지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란 글도 올렸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8시 45분 소셜미디어 X에 서울 아파트가 급브레이크라는 기사 링크를 걸고 강한 어조의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계곡 정비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 불법 식당 등을 차린 상인들과 담판 끝에 해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야권 등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세금을 올리지 못할 거란 지적과 함께 양도세 보유세 상승이 되레 집값을 올리게 될 거란 비판을 하자 아예 표 계산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 앞서 새벽 1시 23분에는 공급 대책을 가로막는 주장에 대해 분노를 담아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하면서 종묘와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9일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공급안을 발표하자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1심에 항소하면서 상식이라는 표현을 4번 썼습니다. 1년 8개월형을 내린 우인성 재판부를 겨냥한 건데 수사기관이 항소와 함께 장문의 반박문을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라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 부인의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주장을 그대로 믿는 건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남.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나. 특검이 어제 저녁 내놓은 반박문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4번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인성 재판부의 1심 판단은 심각한 법리 오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알았지만 공모하진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에는 이미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7초 매매 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 사이 8만 주 3,300에 때려달라 하셈 문자가 오간 뒤 실제로 7초 만에 김건희 씨 주식이 팔린 거래입니다. 이런 정황은 김건희 씨가 범행을 주도한 걸 분명히 보여준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역시 무죄라고 봤습니다. 특검은 불법 행위는 몰래 하기 마련인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은 무죄이고 7월에 받은 건 유죄라고 본 건 기계적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권력의 유무가 판단의 변수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검은 반박문에서 영부인 지위나 반성 없는 태도를 감안하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오늘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엔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22분 끝났습니다. What was your statement to the police? 한국 소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경찰에서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까지 거론하자 세 번째 출석 요구만의 모습을 드러낸 로저스 대표는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출석할 때는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Coupang has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를 진행한 뒤 피해 범위를 경찰에서 3천만 건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리 3천여 건만으로만 발표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또 국회 청문회에서 이 셀프 조사가 한국 정부와 국정원 지시였다고 설명했고 This is a success. Stop. Why aren't you sharing with the Korean people the success? 결국 위증 혐의로도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중국에서 몰래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발표에 급하게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의 예비 검토를 지시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적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미국 쪽하고 이해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에 이어 30일 오전 7시부터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다시 만나 2시간 넘게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의 실제 관세 인상 일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직 좀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화를 계속 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후 협상은 화상으로 하기로 했고 미국 현지 협의는 어제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넘겨봤습니다.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는 우리 측과 당장 대미 투자 이행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미국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우리로서는 추가 협상 카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예비 검토와 한미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가능한 준비 절차를 먼저 밟아 미국 측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겁니다. 다만 관세 불확실성이 쉽게 거치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의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